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별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외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외계 행성계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그 외계라는 거는 우리 밖에 있는 거, 우리가 아닌 외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행성계라는 건 뭐냐면, 계는 이제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태양계, 순환계, 소화계, 뭐 이런 거 있죠. 계.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계 행성계, 이 시스템은 뭐냐면 외계 행성과 그리고 외계 그리고 항성을 포함하는 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항성이라는 거는 별을 말해요. 별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항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계에 있는 별과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을 통틀어서 외계 행성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데 기본적인 생각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외계 행성의 특징이 있어요. 외계 행성. 자, 우리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외계 행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외계 행성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 없다. 이 별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랑 비슷한 거죠. 지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밝게 보이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외계 행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자, 너무 멀리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관측이라고 하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나 맨눈으로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나가서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두 번째는 이 공통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통 질량 중심.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자, 이거의 뜻을 보면 별과 행성이 같은 우주 공간에 별과 행성과 같이 우주 공간의 두 천체가 중력으로 묶여 있으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얘들을 시소에 태웠습니다. 얘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받침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니까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죠. 그때 여기가 여러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주 공간에는 이제 시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두 물체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을 때 두 물체의 공통 질량 중심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정 가운데가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A 케이스라고 할게요. B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쪽의 질량이 더 커요. 한쪽은 작아요. 이 별의 크기랑 질량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기 선생님이 그냥 별의 크기를 질량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편의상 표현을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질량이 더 커요.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가 아니라 더 무거운 쪽으로 가야 얘들이 시소를 태웠을 때 안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하나 더 무거운 걸로 가볼게요. 한쪽이 압도적으로 커요. 한쪽이 더 작고.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공통 질량 중심이 이 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별의 질량에 따라서 공통 질량 중심이 계속 이동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 두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천체라는 단어 있죠. 천체. 이거는 얘들은 별개예요. 별개. 별개로 천체. 천체라는 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걸 말해요. 별도 포함되고 행성도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요. 자,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천체들이 뺑뺑뺑뺑 돌아요. 공전을 하는 거죠. 얘도 역시 B 케이스도 역시 뺑뺑뺑 돌 텐데 얘는 A랑 조금 다르겠죠. B는 이 반지름으로 돌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돌 거고요. 얘는 더 크게 돌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미안. 다시. 더 크게 이렇게 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C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질량이 큰 별 안으로 공통 질량 중심이 들어왔어요. 거의 정중앙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이 별의 정중앙.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은 돌 필요가 없죠. 그래서 C는 작은 것만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태양계 같은 경우죠. 자,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 여러분,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나요? 아니죠. 행성들이 지금 태양 주위를 돌죠. 왜냐면 태양의 질량이 나머지 행성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질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 태양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마치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천체들이 도는 건 알겠는데 얘들은 왜 돌까? 굳이 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 돌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서 얘들이 돌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중력에 의해서 얘들이 서로 끌어당겨질 거예요. 둘이 충돌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이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어당기는 중력만큼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쌤쌤이지 쌤쌤이. 그래서 여기 이게 중력, 여러분 중력 쌤쌤이죠. 근데 반대쪽으로 쌤쌤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어떤 힘이라고 말을 할게요. 결과적으로 원심력이에요, 여러분. 원심력이 필요해요. 자, 이 원심력이 작용하려면 원심력은 뺑뺑뺑 돌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천체가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만 밖으로 튕겨 나갈 것 같은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원심력이라고 말을 해요. 얘가 뺑뺑뺑 돌아야만 밖으로 튕겨 나갈 것 같은 힘이 발생하죠. 이거 원심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원심력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차 타고 가면서 코너 돌 때,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밖으로 튕겨 나갈 것 같죠. 그걸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천체들은 서로 중력에 의해서 부딪히지 않으려면 뺑뺑뺑 돌아야 돼요. 가만히 혼자 고요히 떠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이렇게 혼자 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막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막 끌려가고 막 끌려오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살아가려면 어떤 다른 천체랑 이 천체랑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뺑뺑뺑 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지우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천체는 외계 행성계는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여기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통 질량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외계의 어떤 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별이 보고 있어요. 자, 이 별 주변에 사실은 외계 행성이 하나 있는데 이 행성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별이고, 여러분 이거 행성. 이 행성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다고 했었죠. 왜냐면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별은 보이겠죠. 별은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 별을 보고 있는데 이 별이 관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네. 얘가 혼자서 뺑뺑뺑 돌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돌 수 있지? 돌 수 없겠죠. 혼자서 뺑뺑뺑 돌 수는 없어요. 여기 가운데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같이 돌고 있지 않을까? 아, 여기 행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래.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별만 이렇게 혼자 뺑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요. 별은 스스로 뺑뺑뺑 공전할 수 없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돌고 있겠구나. 여기 행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직접적인 관측은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관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관측이 필요.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인 관측이라는 거는 외계의 항성을 먼저 찾아서, 외계에 있는 별을 먼저 찾아서 주변에 행성이 있겠구나 추측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외계 행성계를 찾는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이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외계 행성계는 공통 질량 중심으로 서로 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게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첫 번째 거를 배울 겁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여기 있죠, 도플러 효과. 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와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자, 도플러 효과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빛을 내는 물체가 정의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뭐 말이 어렵죠.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빛을 내는 물체가 있고요. 자, 빛을 내는 물체를 보는 관측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빛을 내는 물체는 빛은 기본적으로 파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여러분? 파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파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야, 여러분. 파장. 빛은 이제 파동으로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위쪽에선 지금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근데 얘는 지금 거리가 짧아졌어요.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 개의 봉우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파장이 좀 짧아졌죠. 가까이 오니까 짧아지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정지, 얘는 가까워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봉우리를 3개로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가까워지면 봉우리 3개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긴 해요. 파장은 짧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빛을 내는 물체가 멀어져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멀어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관측자는 여전히 여기 있네. 근데 우리로부터 지금 거리가 멀어졌죠. 근데 봉우리 3개가 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오겠죠. 다시 말해서 파장이 주황색으로 해야겠네. 다시 말해서 파장이 평소보다 더 길어졌죠. 자, 얘는 지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멀어짐. 자, 위에 거는 평소보다 파장이 짧아졌네. 얘는 파장이 길어졌죠. 파장이 짧아졌네. 우리 파장은 여러분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 별의 표면 온도 할 때 했었는데 파장은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다시 파장은 색과 관련이 있었죠. 색.
자, 짧은 쪽이 빨간색입니까? 보라색입니까? 보라색이죠. 그래서 빛을 내는 물체가 평소보다 우리한테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아진다. 이 색이 뭘로 보이냐면 청색으로 보여요. 파란 색깔. 그래서 청색 편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청색 편이. 반대로 밑에 있는 거 멀어지고 있네. 파장이 길어졌네. 빨간색에 가까워지겠죠. 예, 적색 편이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빛을 내는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정지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관측자한테 보면 그냥 별이 뭐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얀색으로. 자, 근데 이 물체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네. 원래 하얀색으로 보이던 것이 우리한테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으로 보여요. 청색을 조금 띠기 시작해요. 반대로 빛을 내는 물체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네. 멀어지고 있으면 파장이 길어지네. 원래 하얀색이었지만 얘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파장이 길어지니까 우리한테 적색으로 보인다.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면 별의 움직임, 여기는 빛을 내는 물체가 별이니까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고요. 그리고 색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색이 완전 딱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거나 멀어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색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 수 있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아이고 미안. 그래서 별의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별의 파장 변화가 중요하고요. 별의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플러 효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외계 행성 찾는 방법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우리 목표는 도플러 효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적용시키는 거죠. 탐사 방법에 대해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관측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 별이 하나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별이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한테서 지금 별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한테 지금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고 있죠. 이땐 여러분 뭐 일어날까요?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반대로 이 별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넘어와요. 넘어오면 우리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빛을 내는 물체가 가까워지고 있네.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됐죠, 여러분? 이 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네, 가까워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점 있죠, 이 점. 그리고 이 점. 자, 여기 점은 지금 청색 편이, 적색 편이, 다시 말해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점에 탁 도착했을 때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얘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냐면 봐. 관측자가 여기 있고요. 별이 지금 우리한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표시한 이 지점은 뭐냐면 이 지점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있어야만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다.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라 부르고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이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적색 편이 여기 적색 편이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나고 청색 편이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나고 적색 편이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나고 청색 편이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나고 이거를 반복하면 지금 이 별이 뺑뺑뺑 돌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별이. 자, 그러면 이 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별은 혼자 돌 수 없는데 자, 이걸 기점으로 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있겠구나,
행성이 우리 주위를 이 별 주변을 뺑뺑뺑 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이 도플러효과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별빛이 말이죠. 별빛이 이렇게 파장으로 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파장으로 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보죠? 빛이 파장으로 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지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지 판단을 하냐면 스펙트럼을 이용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스펙트럼을 오케이, 지금 그릴게요. 빨, 주, 노, 초, 반환보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어떤 물체가 빛을 내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정지해 있는 상태면 이 별빛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기체가 있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볼게요. 자, 이거 하나만 그립시다.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쪽이 지금 파장이 긴 쪽이죠. 빨간색이 여기 있으니까 파장이 길고요. 여기가 파장이 짧아요. 자, 그런데 이 물체를 계속 관측을 하는데 미안해. 잠시만요. 그림을 복사를 하고 그래야겠네. 망했다. 다시 할게. 미안, 여러분. 그림만 먼저 그리고 여러분. 그림이 여러 개 필요하거든요. 한 5개? 이 정도 여러분 하고 이제 그림을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을 때 그 별과 어떤 별과 우리 사이에 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파장이 긴 거, 파장 짧은 거 여러분. 자,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별빛이 우리한테서 지금 멀어지고 별이 정지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A, B, C, D, E 이때가 지금 A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별빛을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원래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나타나야 될 파장이 안 나타나고 더 지금 파장이 긴 쪽에 나타났죠. 파장이 긴 쪽에 나타났다는 건 지금 파장이 길어졌다. 자, 파장이 길어졌다는 말은 지금 뭐냐면 적색 편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어지고 있네. 지금 적색 편이가 발생돼요. 지금 흡수선이 나타나야 될 선이 빨간색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했어.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계속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지냈더니 또다시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원래 여기 이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이때는 지금 적색 편이도 청색 편이도 아니죠. 원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더 보냈더니 얘가 이번엔 1로 가네. 지금 파장이 지금 더 짧아졌죠. 파장이 짧아졌네. 청색 쪽으로 갔네. 청색 편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 볼게요.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정지했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니까 다시 또 멀어지네.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 별이 지금 정지했다가 멀어졌다가 정지했다가 가까워졌다 정지했다 멀어졌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 눈에서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정지했다가 정지했다가 멀어졌다가 정지했다가 가까워졌다가 정지했다가 멀어졌다가 지금 이런 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별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이 별은 정지했다가 멀어졌다가 정지했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그리고 멀어지고 있죠. B 이렇게 가고 정지 C 그리고 D 이렇게 와야겠죠. D 그 다음 여기 다시 E가 되겠죠. 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금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별이 지금 뺑뺑뺑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거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용하면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A, B, C, D, E로 갈 때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면 별이 지금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색깔을 바꿔서 정지, 멀어졌다가 정지, 가까워졌다가 정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지는 안 하겠지. 근데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날 뿐이야, 여러분. 실제로 가다가 정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여기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긴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왔네요. 자, 이 물체가 지금 뺑뺑뺑 도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주 공간에서 얘는 혼자 뺑뺑뺑 돌 수 없다. 공통 질량 중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같이 돌고 있을 거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찾는 행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이게 도플러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을 찾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게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도플러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해서 알려줄게요. 위에 기본적인 생각과 도플러 효과에 대한 심화적인 생각을 좀 알려줄게. 자, 기본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내서 좀 심화해 봅시다. 문제를 내서 한번 심화해 봅시다. 자, 관측자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요. 자, 두 문제를 낼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얘도 뺑뺑뺑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A, 얘가 B예요. 공통 질량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A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B는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낼게요. 1번. 자, 별은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행성이겠죠. 누가 별이고 누가 행성일까요? A, B 중에서 누가 별이고 누가 행성일까요? 별은 A죠. 행성은 B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이 공통 질량 중심 있죠.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가까운 애들이 더 무겁고 먼 애들이 가벼워야 돼요. 별이랑 행성 중에서는 무조건 별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질량 중심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별이구나, 멀리 있는 애들이 행성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요. 됐죠,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A가 이제 별이네. A가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B는 기역으로 돌까요? 니은으로 돌까요? 답은 B는 기역으로 돌아야 돼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줘야 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색깔을 주황색. 자, 지금 별이 이쪽으로 돌고 있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돌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일로 올 거란 말이야. 자, 그때 이 행성이 이쪽으로 움직여줘야만 공통 질량 중심으로 지금 시소를 태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별이 지금 니은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소가 이렇게 되죠. 시소는 이런 게 없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둘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좀 더
풀어서 생각을 하면 별이 이쪽으로 왔네.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시소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 위치는 행성이 이쪽으로 와야 되구나. 다시 말해서 행성은 기역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심화 활동이고요. 자, 도플러 효과에서 심화 활동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행성의 위치를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이 복사가 되나? 오케이, 되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위치가 여기에요. 원래 이게 원래고요. 자, 근데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어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경우에 자리는 눈에 잘 보여요? 아니면 다시 이 경우에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지 잘 보일까? 이 경우에 잘 보일까? A 경우에 잘 보일까? B의 경우에 잘 보일까? 당연히 A 경우일 때 더 잘 보이겠죠.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많이 이동한 이거를 편이량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적색편이 청색편이 했죠. 적색편이 청색편이를 했죠. 편이 했죠. 그러니까 적색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얼마만큼 이동했어? 원래부터 이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편이량이라고 하고요. 편이량이 높으면 더 잘 보이죠. 뚜렷하게 보여요. 뚜렷하게 보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편이량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어떤 경우에 편이량이 크게 나타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행성 또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두 번째는 공전 궤도가 작을수록 편이량이 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랑, 다시 말해서 이 편이량은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있는데 더 빨리 가까워지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면 그 속도에 따라서 편이량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내려와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속도가 클수록 편이량이 크다는 말은 행성이나 별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 궤도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체가 여기 천체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뺑뺑뺑 돌아요. 근데 뺑뺑뺑 돌지 않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중력에 의해서 둘이 꽝 부딪힌다고 했었죠.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고 이거는 원심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원심력이 작용하려면 둘이가 뺑뺑뺑 돌아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죠. 자, 그때 여러분 여기서 행성과 별의 질량이 크다는 말과 공전 궤도가 작다는 말은 뭐냐면, 질량이 크다는 말과 공전 궤도가 작다는 말은 결국 중력이 강하다는 말을 말해요.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질량이 크거든요. 중력이 크거든요. 얘의 질량이 더 커버리거나 얘의 질량이 더 커버리면, 질량이 둘이가 커버리면 얘의 중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요. 혹은 이 둘의 거리가 엄청 가까워진다. 그래도 중력이 엄청 강해져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크거나 공전 궤도가 작다는 말은 뭐냐면 둘 다 중력이 커진다는 말을 의미하고요. 자, 중력이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안 끌어당겨서 부딪히려면 원심력이 커야 되겠죠. 자, 원심력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을 해주면 이렇게 볼게요. 행성과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과 공전 궤도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중력이 크다는 말을 의미를 하고요. 중력이 크다는 말은 이 두 천체가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요.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원심력을 크게 만들려면 더 빠르게 돌아야 돼요. 됐죠, 여러분?
더 빠르게 돈다는 말은 뭐냐면 편의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케이스일 때 도플러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행성을 찾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1번. 자, 2번 심화 활동을 해볼게요. 2번. 여기서 이걸로 하죠. 자, 2번을 해볼게요. 2번. 이거 1번. 자, 2번은 뭐냐면 결과만 먼저 말할게요.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서로 평행할수록 훨씬 더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 효과 잘 일어나. 여러분 그 공전 궤도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는데 공전 궤도라는 거는 그 별이 우주 공간에서 뺑뺑뺑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공전이라고 말을 하고 왼쪽에서 말하는 공전 궤도가 작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작게 도는 거겠죠. 그리고 공전 궤도면은 뭐냐면 이 면을 말해요. 이 면을 그냥 공전 궤도 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평행할수록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관측자가 여러분 여기 있고요. 자, 이 별이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A4 용지를 하나 펼치고요. A4 용지 옆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종이 위에 별들이 뺑뺑뺑 돌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 관측자와 두 번째 관측자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관측자는 A4 용지 옆면을 보고 있고 그 A4 용지 위에 별이 공전 뺑뺑뺑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A4 용지 면을 보고 있고요. 면 위에 뺑뺑뺑 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날까요? 자, 도플러 효과가 잘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서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때 속도가 빠르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야만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밑에 그림에서 봤을 때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있는 개념이 없죠. 면 위에서 뺑뺑뺑 도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A 같은 경우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공전 궤도 면과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이 평행할수록 잘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과 이 공전 궤도 면이 수직이면 잘 안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수직 표시야. 이거 욕 아니야. 수직이면 잘 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도플러 효과의 심화 활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는 거는 거기 뭐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대답을 해줄게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